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김 박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인지 이제 봄을 기다리는 날이 된 것인지 아직 많이 혼돈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2020-2722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을 주거용 물건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2722 검색을 해서요. 보면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78번지 주공 4단지 아파트, 요것이 면적이 대지권이 62.18평방미터, 건물은 46.65평방미터. 감정가는 1억 2,700만 원인데 1회 유찰이 돼서 8,890만 원으로 지금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일자는 3월 15일이고요. 물건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은요, 눈에 확 띄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대지권의 면적입니다.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도 오히려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아파트는요, 건물 면적에 비해 가지고 토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토지의 권리 면적은, 즉 토지의 권리 면적이라고 하는 대지권은요, 건물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면적이, 적은 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로 옛날에 이 아파트를 지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사진으로 보더라도 5층짜리 건물인데요. 5층짜리 건물인데 대부분 우리 아파트는 12층, 15층, 심지어는 30층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요,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10층, 20층, 30층 이렇게 높이 지어 본들 그렇게 분양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면은요, 이렇게 오래전에는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 당시에는 없었겠죠. 이 아파트는 언제 지어졌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용 승인 받은 날짜가 90년 4월 25일이네요. 그러면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이 아파트를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면은 현지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실린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 시기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정도만 한번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잠깐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족보, 즉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땅은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아우 이렇게 세 종류가 같이 다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이 토지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용도가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으면 어느 용도 지역이 제일 많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려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요. 이 땅 전체가 면적이 다 안 나오죠. 땅 면적이 크니까. 그래서 이 색깔로 가지고 있는 것은 2종이고, 요 색깔로 가지고 있는 것, 짙은 색깔로 가지고 있는 것은 3종이고, 이게 더 연한 색깔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종입니다. 근데 요 중간 농도로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요런 중간에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연한 색으로 나와 있는 아주 경미한 면적이 있으면은요, 이런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하기에서는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결론을 내시고 마음 편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총 세대수는 490세대 정도 되고, 사용승인 90년도 돼 있고, 최저층
네, 5계층이고 면적이 49, 49S가 있고 57, 58S 이렇게 네 종류의 면적이 있네요. 네 종류의 면적이 있고 이 물건이 지금 경매가 1억 2,700에 나왔고 한번 유찰돼서 8,890만 원입니다만은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으로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9천만 원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자금이 부담금이 인수하게 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인수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현재 전입은 2012년 11월 달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2014년도에 받았는데 배당 요구는 역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배당 요구를 했네요. 배당 요구를 했고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뭐 2년 후에 다시 정액이 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액이 되었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이런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는데 이 물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차인 장모 씨는 2012년도에 전입을 했고 전입하기 이전에 이 전입한 날짜보다도 더 빠른 날짜인 2010년 5월 달에 이미 국민은행 건저당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이 건저당 설정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예, 다 못 받더라도 가령 다 못 받더라도 이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보증금을 다 못 받는다 손 치더라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은요 시세가 1억 2,7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억 1억 정도로 뭐 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1,000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2,700을 넘겨서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금액을 굳이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장차 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할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학습을 해야 되겠죠. 강의를 별도로 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물건은 요것만 보더라도 이 대지권 면적만 보더라도 이 물건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물건의 가격을 잠깐 참고 삼아 살펴볼까요? 이 물건의 면적은 건물 면적은 46.65가 나오는데 65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세 정보가 나오죠. 그죠? 일단 단지 정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공 4단지 매매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면적을 잘 봐야 되겠죠. 면적을 잘 봐야 되겠죠. 자, 단지 정보를 펼쳐보면은 면적을 잘 보면은 여기에 49 네 종류가 나왔죠. 아까 어떻게 됐죠? 면적이 46.65네요. 46.65인데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49S가 있고 49, 57, 58S가 있는데 46.65의 의미는요. 주거 전용 면적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분양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은 46.65는 어느 것일까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에 있네요. 46.65평방미터는 57평방미터의 시세를 찾아야죠. 57평방미터의 시세를 찾아야 되는데 이 57도 58S라는 거하고 별도로 같이 있네요. 그죠? 같이 있기 때문에 57과 58S의 가격 차이도 그리고 위치 차이 이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아까 우리가 봤을 때 46.65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57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서 시세를 조사해 보면은 기본적인 시세를 조사해 보면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7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있네요.
전세가 8,500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시세 실거래가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매매 57 이 정도 나오고 2000년 1월부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1억 4천만 원이고 1억 6천만 원이 상한가고 이 물건이 지금 몇 층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금액이요 한번 유찰이 지금 시세에 비하면은요 유찰되지 말아야 될 아파트가 유찰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세 대비해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가 유찰이 된 사실이 보이네요. 그런 물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면은요 1억 2,7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이 물건은 유찰이 되지 않아야 될 물건인데 유찰이 되어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 차수에서는요 어쩌면은 좀 더 이거 최초에 감정한 가격보다도 어쩌면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누군가가 써내려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어쨌든 현장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첫 번째 감정 금액 자체가 최초 감정 금액 자체가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교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컨트롤 해 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 보이네요. 506호네요. 저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가 5층이다. 506호 5층이라고 하면은요. 아마도 이런 아파트는 2층과 3층이 그래도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층이라고 하면은 1층 못지않게 금액이 좀 낮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